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DJ 납치 사건의 논란 대통령. (8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8분 4시 37분 이때 이우락 정보부장이 집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김대중 납치를 실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은 이미 김씨가 한국당에 와있고 오늘 밤에 귀가시킬 작정이다 라고 보고했을 것이다. 김정년 비서실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을 부르더니 김대중이가 서울에 와있대. 놀랍고 엄청난 일이야.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해져서는 안 되는데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한편 김종필 국무총리는 이날 밤 정소영 농수산부 장관과 함께 전국의 목장 실태를 살펴보고 광주에 들렀다가 김대중 씨가 괴한들에게 이끌려 집 앞까지 와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 9시 30분부터 20분간 집무실에서 김대중 납치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신직수 법무장관, 윤주영 문공장관, 정상천 내무차관, 윤석헌 외무차관, 이우락 정보부장, 김정년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일단 김대중 납치 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4시 김종필 총리가 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집무실에 들어가니 박 대통령은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임자는 몰랐어. 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후락, 이자가 그를 옆에다 갖다 놓고 나서야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음날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45분부터 정오까지 신직수 법무장관과 이우락 정보부장을 불러 김대중 납치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는 일본에서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으로 정보부에 이용택 국장을 불러 진상조사 특명을 내렸다. 그 전에 이우락 정보부장은 김대중 씨와 친숙한 이용택 수사국장에게 김 씨를 데려오라는 임무를 준 적이 있었다. 이후락 부장은 나에게 직접 가서 설득해 동반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장은 김대중 씨의 일체 언동에 대해 불문에 붙이고 적절한 시기에 정치를 재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국장이 이희호 여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여사는 이 국장이 가서 설득해도 그분은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마침 그 무렵 미국에 살고 있던 이 여사의 친척이 한국에 왔다. 이 친척을 통해 이 국장의 편지와 함께 이 여사도 편지를 써서 DJ에게 보냈다. 김대중 씨로부터 나도 이제부터 정치활동은 일절 안 하겠다. 가능하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답장이 왔다고 한다. 그러자 이 여사가 먼저 이 국장에게 같이 가자고 제의해왔다. 이 여사는 내 말은 듣지 않는데 이 국장이 직접 가서 해외 언동에 대해서 불문에 붙인다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 여사의 제의를 이 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여사에 대한 여권 발급이 자꾸 늦어졌다. 이 국장은 당시 박 대통령이 국법을 어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반대해 이 여사가 가지 못하게 된 것으로 추측했다. 이용택 씨의 증언. 김대중 씨가 나타난 다음 날일 거예요. 청와대에서 극비로 즉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처음에 자네가 했나 라고 바로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더니 동백님 사건 때는 어떻게 잡아왔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때는 국내 부서에서 수사를 다 해서 해외 담당 차장에게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KT 건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자네가 한번 조사해봐라고 지시하면서 누구한테도 보고하지 말고 은밀히 하라. 자네가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하거나 압력을 넣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섬세해요. 저는 그 순간 박 대통령이 DJ 납치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이 국장은 아무리 그래도 이우락 부장에게는 보고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궁정동의 부장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 부장은 이미 이 국장이 박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 순간 이 부장은 말을 더 더듬었고 커피를 연거푸 마시면서 담배 피우는 손을 떨었다. 이 국장은 청와대에 다녀온 것과 대통령으로부터 조사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부장에게 말해주었다. 이 국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런데 왜 데려왔습니까? 이 부장이 설명한 요지는 이러했다. 김대중 씨가 한민통을 만들어 그 의장으로 취임하면
망명정부 수반 행세를 할 것이란 정보가 들어왔다. 망명정부 수반 자격으로서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만나면 연방제 통일에 합의할 것이고 북한 측은 한국 정부를 괴뢰시하게 될 것이다. 진행 중인 남북 대화도 중단될 것이다. 김대중을 평양으로 데리고 가려는 북한의 공작이 진행 중이고 김대중 씨도 주변 인물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한민통 결성대회를 하기 전에 북한이 손을 쓰기 전에 그를 잡아온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한 뒤 이우락 부장은 장일훈 치안국장을 잘 알죠. 그쪽에서 냄새를 맡은 것 같으니 이 국장이 손을 써 신문에 나지 않도록 해줘요 라고 부탁했다. 물러난 이 국장은 장일훈 치안국장을 만나 물어봤다. 장 국장은 부산 사부들을 관할하는 경찰부서에서 정보가 올라왔다고 했다. 경찰이 오래전부터 정보부의 공작선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용금호가 며칠 전 밤에 부산 사부두에 닿았다는 것이다. 선원들이 술에 잔뜩 취한 것 같은 사람을 부축하여 내렸다. 선원들은 그 사람의 머리를 우도수로 덮어 씌웠다. 초소 경찰관이 저 사람 누구냐고 물었다. 용구모 선원인데 술에 취했다. 용구모 선원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앰뷸런스에 탔다. 이를 본 경찰관이 앰뷸런스에 차 번호를 적어두었다가 상부에 보고한 것이다. 이용택 국장이 그 번호를 받아 정보부로 돌아와 운송부서에 확인하니 정보부가 운영하는 앰뷸런스임이 밝혀졌다. 이 국장은 바로 앰뷸런스의 운전사를 불렀다. 부산 사부두에서 태운 술 취한 사람이 누구였지? KT였습니다. 태우고 어디로 갔나? 충청도에 있는 우리 안가로 갔습니다. 누가 한 것 같아? 공작단이지 누구겠습니까? 밖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말게. 이용택 국장은 H, 해외 공작국장을 만났다. H국장은 김대중 납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털어놨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KT가 망명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데려왔다. 그를 죽이라는 명령은 받은 적이 없다. 비행기가 왔기 때문에 그를 살려줬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비행기가 순찰 중 상공을 지나간 정도다. 김대중 씨를 기관실에 묶어놨는데 갑판으로 데리고 올라온 것은 바깥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쪼이게 하려는 목적이었지.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 칼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 끈을 가지고 간 것은 그를 마취시켜 묶어서 내리려고 했던 것인데 호텔이 너무 높고 대낮이어서 엘리베이터로 내려온 것이다. 이 국장은 박 대통령을 찾아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낙담한 모습이었다. 이 국장, 옛날 말에 조선 망하고 대국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자가 나를 완전히 망칠 작정을 한 것이구만. 박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라면서 걱정했어요. 진상을 그대로 밝히면 일본에서 원상 회복과 함께 국가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각하, 일본을 잘 아는 김종필 총리와 의논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했습니다. JP는 그해 11월 진사사절로 일본에 가서 사과하고 돌아와 정치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